6장 2절에서는 클래스의 멤버 중에 하나인 필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필드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필드 선언과 필드 사용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필드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리고 필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필드는 객체의 고유 데이터, 그리고 부품 객체, 그리고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필드는 어떻게 선언하고 또 생성한 뒤에는 어떻게 읽고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는 객체의 고유 데이터라든지 또는 객체가 가져야 될 부품, 그리고 객체의 현재 상태 데이터 등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객체의 그 속성을 보게 되면은 고유 데이터, 상태 데이터, 그리고 부품 데이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 데이터에는 제작 회사, 모델, 색깔, 최고 속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데이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현재 속도라든지 또는 엔진 회전수 이런 것들은 고정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의 속성, 즉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품은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차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실 세계의 이런 자동차 객체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자바의 클래스로 이제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를 카로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자, 이와 같은 속성들을 이제 필드로 선언을 하는데, 이와 같이 마치 변수를 선언하듯이 이제 필드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고유 데이터를 자, 이와 같이 필드로 이제 선언한 모습을 보니까 각각의 고유 데이터의 그 데이터 타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자 열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캄펜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을 한 거고요. 자, 모델과 색깔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정수죠. 정수기 때문에 int 타입으로 이와 같이 필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상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속도라든지 엔진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죠. 자, 그래서 int 타입으로 각각 이렇게 필드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클래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타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타입이 아니라 이와 같이 또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자, 이렇게 선언이 된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의 타입이라고 요거는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드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고유 필드, 그리고 두 가지의 상태 필드, 그리고 세 가지의 부품 필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필드 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드 선언인데요. 자, 클래스 중괄호 블록 어디서든 존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 이 클래스의 시작 중괄호와 클래스의 끝 중괄호 사이에 이와 같은 형태의 필드들이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는 생성자와 메소드 중괄호 블록 내부에는 선언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생성자하고 메소드는 학습을 하지 않았죠.
생성자는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요. 그리고 갈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갈로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메소드는요,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 리턴 타입이 있죠. 그리고 메소드 이름, 메소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갈로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자, 중갈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생성자와 이와 같은 형태의 메소드가 이 클래스 중갈로 블록 사이에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안에 여러분이 모델 그랜저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이거와 거의 유사하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언된 것은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성자 안에서 이와 같이 선언이 되면 이거는 필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드는 클래스 블록에서 이렇게 선언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성자나 메소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선언된 것은 로컬 변수라고 그러지 필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로컬 변수는 왜 로컬이냐면요. 지금 이 중갈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해서 로컬 변수예요. 그래서 생성자 안에서 선언된 거는 생성자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는 바로 이 메소드 블록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필드는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성자와 메소드 블록이 끝난다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블록 바로 여기에서 선언된 것이 바로 필드고, 이런 필드들은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그 객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변수와 선언 형태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변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 변수를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갈로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로컬 변수,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선언 형태하고 그 다음에 필드 선언 형태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선언 위치에 따라서 이건 필드, 이거는 로컬 변수 또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필드를 선언을 할 때는요, 이와 같이 타입 이름에다가 이렇게 초기값을 대입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타입과 필드 이름 이렇게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필드를 선언하게 되면요, 여기에 자동적으로 어떤 기본값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클래스 블록에 선언되는 것을 우리는 필드라고 그런다. 그래서 필드는 마치 변수처럼 타입, 그리고 필드 이름, 그리고 초기값을 줄 것 같으면 대입 연산자를 주고 이렇게 초기값을 주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필드를 선언할 때 초기값은 주어질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기값이 생략이 된다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서 객체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에 내가 int 타입으로 x equal 10을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또 int 타입으로 y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것은 이제 필드인데요. x의 초기값 10을 저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 안에 x 값으로 10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와 같이 y에 아무것도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 초기값을 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y에는 어떤 기본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값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int가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 타입일 경우에는 0값이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이트나 short이나 또는 뭐 int나 또 long, 뭐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수 타입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0값이 들어가서 이제 객체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더블 타입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은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z는 자동적으로 실수 타입이니까 0.0, 0.0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리언 타입으로 이렇게 필드가 선언이 되었다면,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false 값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 타입 이외에 여러분이 참조 타입을 사용을 했을 경우, 이 참조 타입의 기본값은 nul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tring s라고 하는 바로 이 필드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s에 자동적으로 이제 null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드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주게 되면은 초기값이 없는 상태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필드가 어떤 초기값, 즉 기본값을 가지고, 이런 기본값을 가지고 객체에 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필드를 클래스에 선언을 하면 이제 필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필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필드 값을 읽고 변경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클래스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클래스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는 생성자나 메소드에서 필드 값을 읽고 이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필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냥 필드 이름으로 그냥 읽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ar라는 클래스 안에 이와 같이 필드를 선언을 하면 생성자나 또는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필드 이름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다 소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필드 값을 읽고 뭐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내부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외부, 즉 카 클래스 바깥쪽에는요, 클래스로부터 먼저 객체를 생성한 뒤에 필드를 사용을 해야 해요. 지금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에 지금 car라고 하는, 지금 이거죠. car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여기에 car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car 객체의 이제 참조 본질을 mycar가 갖고 있는 거고, 이 mycar를 통해서 이제 점을 찍고 여러분이 speed라는 필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은 mycar가 참조하는 객체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스피드에 접근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드의 60을 이렇게 여러분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r 클래스 내부에서는 이렇게 필드의 이름만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car 바깥쪽에서는 이와 같이 car 객체를 생성을 하고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점 스피드 형태로 이 필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챕터 6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섹션 01 이그잼 01까지를 진행했었죠. 자, SRC에서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2
exam01이라고 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 이름은 자, 카로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필드로 자, 무엇을 선언하냐면 string company 자, 자동차의 제작 회사죠. 자, 여기다가는 현대 자동차 자, 붙여줄까요? 예, 현대 자동차 자,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또 string 자, 모델 자동차의 모델명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랜저라고 초기값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색상 컬러 필드를 선언하고요. 검정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을 해 볼 건데요. 자, 스피드는 정수죠. 그래서 int 타입으로 맥스 스피드라고 필드명을 만들어 주고 초기값으로 35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350km/h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재 속도 자,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는 값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만 해요. 제가 그 필드의 초기값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정수 타입은 기본적으로 0의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스피드가 지금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 이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0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필드를 5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필드들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직 여러분이 생성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제가 이렇게 자,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 갈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로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괄로 안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선언된 필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스피드의 값을 뭐 30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아니면은 출력문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컴퍼니라고 하는 필드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직 메소드를 배우지 않았는데 자, 이와 같은 메소드를 자, 선언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필드를 이용해서 값을 바꾼다든지 또는 필드의 값을 읽는 이런 코드들을 자, 여기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는 그냥 필드의 이름만 가지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클래스의 바깥쪽에서는 이 필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먼저 카라고 하는 이 객체부터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해서 자, 이렇게 실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생성자나 메소드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필드만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저장을 하고요. 동일한 패키지에서 이제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 example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카 클래스하고 카 example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죠. 그래서 카 example에서 이 카 안에 있는 이런 스피드나 캠페인이나 이런 필드들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myCar를 먼저 선언하고요. new 연산자로 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카 객체 안에 있는 필드, 즉 이런 필드들이죠. 그래서 이런 필드의 값들을 만약에 잃는다 라고 한다면 myCar 자, 점은 myCar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로 접근을 해서 이런 뜻이에요. 컴퍼니라고 하는 필드 값을 내가 사용하겠다. 또는 뭐 컴퍼니라는 필드 값을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컴퍼니라고 하는 이 값을 읽고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 자, 출력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작성을 하면 이 컴퍼니 값을 읽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다른 필드 자, 모델 값을 읽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작 회사 자, 이렇게 자,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모델명 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제작 회사는 현대자동차, 모델명은 그랜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색깔도 한번 해봅시다. system.out.println 색깔 이렇게 주고요. 자, 카 객체의 컬러 필드 값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객체로 접근한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필드를 읽고 자, 이렇게 출력하자.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자,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자, 색깔은 검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카 객체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읽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고 속도를 읽고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최고 속도 자, 플러스 myCar. max speed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350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카 객체 안에 맥스 스피드의 값은 350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현재 속도 자, 플러스 myCar. speed 자, 이렇게 주면 자, 현재 카 객체 안에 있는 스피드의 값을 읽고 이렇게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0이 나오죠. 여러분이 카 클래스에서 이 스피드는 초기 값을 제가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수 타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값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nt니까 여기에 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이 출력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필드의 값을 이렇게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이렇게 객체로 접근해서 이제 읽을 수도 있고, 필드 값을 변경을 할 때는 mycar.speed 자, 이렇게 주고, 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에 자, 60을 이렇게 주면은 이 60이라는 값으로 이 스피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코드를 자, 여기에다 한 번 더 자, 작성을 해서 여기는 수정된 속도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60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이었는데 60을 필드에 이제 저장을 하니까 자, 수정된 속도가 6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필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카 바깥쪽에서 즉 카 이그젬플에서 이들 필드의 값을 이제 읽으려면 먼저 객체부터 생성해라는 거죠. 그래서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체가 없이는 필드도 없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 안에 필드에 접근을 해서 값을 읽거나 이렇게 변경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제는 기본 초기 값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잼 02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 이름은 field init value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를 누르고 필드로 먼저 byte type field byte 필드를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자, 새로운 이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field init value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여기에 field init value라는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field init value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new field init value 갈로 열고 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바로 이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죠. 자, fiv는 변수고 이 변수가 이 객체의 번지를 이제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fiv가 참조하는 객체에 바로 이 바이트 타입으로 선언된 바이트 필드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초기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 경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출력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 바이트 필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0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수에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변수는 읽을 수가 없는데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을 주지 않아도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기본값으로 이제 초기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바이트가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이제 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는 숏 타입으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숏 필드라고 선언해 주고요. 이어서 int 타입 필드도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필드, 그리고 long 타입의 필드도 자 이렇게 선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실행 클래스에서 지금 이와 같은 코드를 자 3개 더 작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숏 필드로 접근을 해서 숏 필드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볼 거고, 여기는 int 필드로 접근을 해서 int 필드의 값을 출력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long 필드로 접근해서 long 필드 값을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모두 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수 타입은 모두 0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고, 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로 이제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0은 빈 공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을 해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필드 init value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넣어 볼게요. 차 타입으로 차 필드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필드에는 무엇이 저장되느냐, 이와 같은 유니코드가 저장이 된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붙여주고 여기에 차 필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빈 공백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정수 타입 말고요. 자 불리언 타입으로 자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은 불리언 필드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자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그 객체 안에 있는 불리언 필드가 어떤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느냐, 그래서 알아보려면 여기다가 불리언 필드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접근한 다음에 불리언 필드 값을 읽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false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alse 값이 저장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에는 자 실수 타입의 필드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플롯 타입의 플롯 필드를 선언하고 더블 타입의 더블 필드를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필드들이 나중에 이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자동적으로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출력문을 2개를 더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롯 필드 그리고 여기는 더블 필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수 타입은 기본적으로 0.0으로 저장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조 타입으로 필드를 선언해 보자.
우리가 배열 타입은 참조 타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그 참조 타입 할 때 이제 배열을 했었는데, 자, 배열 타입으로 필드, ARR 필드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필드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은 클래스죠. 그래서 이제 참조 타입입니다. str 필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 클래스로 와서, 자, 다시 두 개의 출력문을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배열 필드, ARR 필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str 필드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배열 필드도 null, 그 다음에 스트링 필드도 null로 기본적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필드에 어떤 값도 대입을 하지 않으면, 즉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정수는 0, 불리언은 false, 더블은 0.0, 그리고 참조 타입은 null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필드 선언은 클래스 중괄호 블록 어디서든 선언이 가능하지만 생성자나 메소드 내부에서는 선언할 수가 없다. 생성자나 메소드 내부에서는 필드를 선언할 수는 없고요. 로컬 변수는 선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필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필드의 값을 읽거나 또는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를 사용할 경우, 즉 생성자 안이나 또는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필드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하고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제에서 자, cat.java를 한번 볼까요? 자, 이그잼 01이죠. cat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선언된 필드는 생성자나 메소드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름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깥쪽 example.java에서는요, 이와 같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체가 없이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참조 변수, 즉 myCar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필드에 접근을 해서 필드 값을 읽거나 또는 이와 같이 필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